어제 사실 재판에서 좀 눈길을 끈 부분은 노승일 씨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변호인하고 거의 싸우다시피 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만큼 노승일 씨가 중요한 증인이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이번 국정농단을 밝히는데 가장 크게 역할을 한 게 고영태 씨하고 사실 노승일 부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노승일 부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 의도된 것이다. 이런 것으로 좀 몰고 가려고 했던 게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고 또 최순실 측 변호인이었던 거고요. 그게 큰 전략이라는 말씀이시죠? 전략이죠. 왜냐하면 지금 노승일 부장의 진술은 핵심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판단할 때도. 그럼 이 지금 진술 자체가 무언가 의도돼 있고 예. 계획돼 있고 좀 과장돼 있고 뭐 신빙성이 없고 이쪽으로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어제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최순실한테 2번이나 하고 왜 거기 붙어 있었냐. 예. 결국 이거 지금 내부에서 뭐 자료 모아가지고 뻥 터트리려고 한 거 아니냐. 의도된 행동 아니었냐. 이런 취지로 이제 질문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노승일 부장은 내가 다른데 취직을 못해서 거기 계속 있었다는 취지로 이제 답을 하면서 이런 걸 가지고 내 진실성을 의심하지 말라는 취지 얘기를 하고. 예. 이경재 변호사 같은 경우도 저 이혼하지 않았냐. 그리고 가족 중에 뭐 검찰 직원 있다고 사상할 얘기를 했네요. 과장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무언가 이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자꾸 이제 씌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노승일 부장이 어제 그 과정에서도 약간 흥분은 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잘 돌파를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런데 말리면 안 돼요. 이런데 말리면은 사실 이게 판사 입장에서 보면 지금 증인이 진술을 하는데 무언가 이 사람이 계획되고 의도되고 과장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면 예.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신빙성이 떨어지면 그 진술은 증거 가치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어쨌건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 측, 최순실 측은 예. 노승일 부장 또 고영태 씨의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좀 의도된 도발을 했던 거고 예. 거기에 그래도 이제 노승일 씨가 1월 달에도 저기 최순실 재판에 증인으로 한번 섰고요. 예.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섰어요. 경험이 어느 정도 경험이 있네요. 있으니까 이제 예. 그쪽에서도 역시 아마 이렇게 똑같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어제 좀 흥분은 했지만 그래도 예. 잘 넘어간 게 아닌가 생각드네요. 그러니까 노승일 씨의 증언을 탄핵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변호사가 마치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최 씨 주변에 머문 거 아니냐. 네. 그런 성격도 약간 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예. 정확하게 뭐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 그렇지만 노승일 씨가 최순실에게 좀 많이 당했죠. 예. 당하면서 이 삼성 그 코레스포츠에서 재무 담당을 했기 때문에 삼성 돈이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알고 그다음부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야겠다는 그런 의도도 있죠. 예. 근데 그렇게 해서 그 만들어진 자료가 거짓된 자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도를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최순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유영하 변호사 얘기는 예. 복수하기 위해서 그 옆에 있다가 요만한 자료를 이만하게 터뜨린 거 아니냐 이 뜻이에요. 과장해서? 네, 과장해서. 그러니까 실질은 한 1밖에 안 되는 걸 100처럼 만들어서 과장해서 터뜨렸으니까 이 사람의 진술은 대부분 신빙성이 없다. 이 얘기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유도한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예. 물론 진실이 크기는 그대로 유지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건 판사가 이제 하는 건데, 노승일 부장은 어쨌든 최순실 씨에 대해서 이제 뭐 폭로하겠다고 준비한 거는 같습니다. 이게 뭐 좋게 예. 이야기하면 내부 고발자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평소에 이제 나쁜 감정일 수도 있는 게, 그 노승일 전 부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 그렇죠. 방송, 뭐 신문, 뭐 잡지. 근데 거기 보면 정말 저는 최순실 씨가 사람 관리를 잘못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고영태 씨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고 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잘 지내다가 예. 필요가 없으면 과감하게 칩니다. 예를 들어서 노승일 전 부장도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독일에서 그러니까 월급을 주다가 심지어는 정유라의 사위와 사위의 친구까지도 월급을 주는데 자기한테는 월급을 적게 주고 심지어는 그 먹을 게 없어가지고 뭐 굉장히 간장밥인가 뭐 뭐 간장밥을 만들어 먹고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인터뷰 통해서 다 이야기하고 또 나는 고급 인력이고 나름대로 일 잘하는데 한 일이 뭐냐면 인터넷 가지고 집 알아보고 뭐 자동차 이게 얼마인지 알아보고 이런 일을 하면서 굉장히 쉽게 하면 쓸기를 씹은 거죠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예. 이 최순실 씨가 했던 이 일에 대해서 한번 폭로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예. 또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사람이 있어야지 이런 것들이 세상에 나오는 거지. 만약에 이런 분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나오는 거고 다만 이제 최순실 씨는 자업자득일 수가 있는 게 그렇게 사람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한마디 할 거를 10마디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영태 씨도 결국은 뭡니까? 잘 지낼 때는 거의 공범 수준으로 지내다가 어느 순간 틀어진 뒤부터는 완전히 이제 고발자가 되는 것처럼 저는 노승일 전 부장도 발언을 들어보면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노승일 전 부장은 최순실이나 삼성이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게 정유라, 최순실, 노승일 독일에서 같이 생활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은 것을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배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핵심적인 그러니까 무서울 수밖에 없겠죠. 예. 예.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고민해야 될 것이 결국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러한 질문들이 증인의 공신력을 낮추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죠. 말하지만 사실 지난번 헌법재판소에서의 재판을 우리가 봤을 때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은 일관되게 이 재판은 정치 재판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끌고 갔지 않습니까? 예. 어제 질문에서도 이게 더불어민주당이나 이런 정당들과 사실상 뭐 의견을 주고받고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긴밀한 식으로 관계 유지한 거 예, 같다. 긴밀한 관계를 예. 유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유도를 했단 말입니다. 예. 근데 결국 이번 재판에 있어서도 이걸 정치 세력화 시키려고 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한 것으로 밀고 가기 위해서 정치적인 일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 부각시켜 나가는 것인데 결국은 지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재판은 법리를 가지고 다툼을 해야지 정치 재판을 끌고 가고 변호인들 하는 행위가 그 재판에도 잘못되게 인식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번 형사 재판은 훨씬 더 중하게 법리 재판을 다퉈야 될 것인데 예. 다시 또 똑같은 반복을 이 변호인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정치재판화 하려고 했던 거하고 이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이것도 역시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 얘기를 하는데 형사재판은 사실 정치적으로 몰고 가면 망합니다, 말 그대로. 예. 이거는 말 그대로 완벽하게 법리와 증거를 가지고 다퉈야 되는데 지금 이 얘기 더불어민주당 검찰 특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특정한 정치 세력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그만 일을 크게 부풀린 것 아니냐. 결국 이것도 역시 노승일 증인의 신빙성을 탄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 변호인들은 노승일 씨가 얘기하는 부분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다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못 다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저 사람이 지금 부풀리고 있다. 저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사생활이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신뢰하면 안 된다 쪽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나 최순실 변호인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건 예. 그만큼 이 노승일 부장이 많은 걸 알고 있고 예. 진실에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객관적으로 하나하나씩 다투기가 어렵다 보니 사실관계를 다퉈서 이길 가능성이 그거는 낮으니까 어차피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사람 못 믿을 사람이다. 아예 못 믿을 말이다. 그걸로 저거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술들을 하고 질문을 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 노승일 부장이 대답을 하다가 화를 내게 된 겁니다. 예. 짧게 한마디만 덧붙이면요. 저도 100% 동의하고요. 또 하나는 저는 변호인들이 좀 자중했으면 좋겠는 게 고영태 씨도 그렇고 과거의 직업이라든지 신용 상태라든지 이번에도 노승일 전 부장에 대해서 이혼 경력을 이야기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예. 굳이 그 이야기를 안 해도 될 장면에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뢰도를 떨어뜨린 거고 저 사람의 인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인간에 대한 가치는 누가 이렇게 재단하기가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거는 제가 봐도 조금 비신사적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큰 전략이에요. 정치적인 얘기 하나 하는 거하고 핵심적인 직인에 대해서 개인 사생활로 몰고 간 고영태 씨도 그랬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저 사람 문제 많은 사람이에요. 예. 저 사람 하는 얘기 하나도 믿을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못 믿을 얘기예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조금 전에 이제 질문 나왔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특검, 그 다음에 검찰하고 뭐 관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또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예. 이런 근데 완전 자충수 아닌가요? 그 특검이 어느 정부 하의 특검이었고 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어느 정부 하에서 특별수사본부였냐는 거죠. 문재인 정부 하에서 특검도 아니었고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그 특별수사본부도 아니었잖아요. 엄연히 박근혜 정부 하에서 특검과 이 특별수사본부 수사가 다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런 거하고 여기 상충되는데도 무조건 갖다 붙여서 일단은 뭐 몰아붙이는 이런 식의 지금 논리를 구성하고 있는 건데, 이게 제가 조금 전에 지적드렸듯이 곧바로 이건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게 그냥 드러나는 질문들을 지금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과연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전에 다들 지적하셨다시피 그러니까 지난번 헌재 그 심판 과정하고 똑같은 오류를 지금 변호인단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 좀 그 상대방을 자꾸 자극을 해서 예. 흥분을 시켜서 자꾸 이게 자꾸 본질을 지금 흐리고 예. 뭐 정치적으로 약간 분위기를 조성하고 뭐 여론전을 펼치고 이런 쪽으로 지금 자꾸 지금 가는 것 같거든요. 예. 제가 보기엔 이거 별로 이렇게 유리한 전략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재판 돼요. 아, 그래요? 이런데 말리면 안 돼요. 이런데 말리면은 사실 이게 판사 입장에서 보면
지금 증인이 진술을 하는데 무언가 이 사람이 계획되고 의도되고 과장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면 예.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신빙성이 떨어지면 그 진술은 증거 가치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어쨌건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 측, 최순실 측은 예. 노승일 부장 또 고영태 씨의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좀 의도된 도발을 했던 거고 예. 거기에 그래도 이제 노승일 씨가 1월 달에도 저기 최순실 재판에 증인으로 한번 섰고요. 예.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섰어요. 경험이 어느 정도 경험이 있네요. 있으니까 이제 예. 그쪽에서도 역시 아마 이렇게 똑같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어제 좀 흥분은 했지만 그래도 예. 잘 넘어간 게 아닌가 생각드네요. 그러니까 노승일 씨의 증언을 탄핵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변호사가 마치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최 씨 주변에 머문 거 아니냐. 네. 그런 성격도 약간 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예. 정확하게 뭐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 그렇지만 노승일 씨가 최순실에게 좀 많이 당했죠. 예. 당하면서 이 삼성 그 코레스포츠에서 재무 담당을 했기 때문에 삼성 돈이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알고 그다음부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야겠다는 그런 의도도 있죠. 예. 근데 그렇게 해서 그 만들어진 자료가 거짓된 자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도를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최순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유영아 변호사 얘기는 예. 복수하기 위해서 그 옆에 있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한 것으로 밀고 가기 위해서 정치적인 예. 일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 부각시켜 나가는 것인데 결국은 지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재판은 법리를 가지고 다툼을 해야지 정치 재판을 끌고 가고 변호인들 하는 행위가 그 재판에도 잘못되게 인식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번 형사 재판은 훨씬 더 중하게 법리 재판을 다퉈야 될 것인데 예. 다시 또 똑같은 반복을 이 변호인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정치재판화 하려고 했던 거하고 이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이것도 역시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 얘기를 하는데 형사재판은 사실 정치적으로 몰고 가면 망합니다. 말 그대로. 예. 이거는 말 그대로 완벽하게 법리와 증거를 가지고 다퉈야 되는데 지금 이 얘기 더불어민주당 검찰 특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특정한 정치 세력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그만 일을 크게 부풀린 것 아니냐. 결국 이것도 역시 노승일 증인의 신빙성을 탄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 변호인들은 노승일 씨가 얘기하는 부분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다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못 다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저 사람이 지금 부풀리고 있다. 저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사생활이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신뢰하면 안 된다 쪽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나 요만한 자료를 이만하게 터뜨린 거 아니냐 이 뜻이에요. 과장해서. 네, 과장해서. 그러니까 실질은 한 1밖에 안 되는 걸 100처럼 만들어서 과장해 터뜨렸으니까 이 사람의 진술은 대부분 신빙성이 없다. 이 얘기를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유도한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예. 물론 진실이 크기는 그대로 유지돼야 됩니다. 그리고 판사가 이제 하는 건데 노승일 부장은 어쨌든 최순실 씨에 대해서 이제 뭐 폭로하겠다고 준비한 거는 같습니다. 이게 뭐 좋게 예. 얘기하면 내부 고발자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평소에 이제 나쁜 감정일 수도 있는 게 그 노승일 전 부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 그렇죠. 방송, 뭐 신문, 뭐 잡지. 근데 거기 보면 정말 저는 최순실 씨가 사람 관리를 잘못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고영태 씨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고 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잘 지내다가 예. 필요가 없으면 과감하게 칩니다. 예를 들어서 노승일 전 부장도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독일에서 그러니까 월급을 주다가 심지어는 정유라의 사위와 사위의 친구까지도 월급을 주는데 자기한테는 월급을 적게 주고 심지어는 그 먹을 게 없어가지고 뭐 굉장히 간장밥인가 뭐 뭐 간장밥을 만들어 먹고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인터뷰 통해서 다 이야기하고 또 나는 고급 인력이고 나름대로 일 잘하는데 한 일이 뭐냐면 인터넷 가지고 집 알아보고 뭐 자동차 이게 얼마인지 알아보고 이런 일을 하면서 굉장히 쉽게 하면 쓸기를 씹은 거죠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예. 이 최순실 씨가 했던 이 일에 대해서 한번 폭로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예. 또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사람이 있어야지 이런 것들이 세상에 나오는 거지. 만약에 이런 분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나오는 거고 다만 이제 최순실 씨는 자업자득일 수가 있는 게 그렇게 사람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한마디 할 거를 10마디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영태 씨도 결국은 뭡니까? 잘 지낼 때는 거의 공범 수준으로 지내다가 예. 어느 순간 틀어진 뒤부터는 완전히 이제 고발자가 되는 것처럼 저는 노승일 전 부장도 발언을 들어보면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노승일 전 부장은 최순실이나 삼성이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게 예. 정유라, 최순실, 노승일 독일에서 같이 생활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은 것을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배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핵심지. 그러니까 무서울 수밖에 없겠죠. 예. 예.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고민해야 될 것이 결국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러한 질문들이 증인의 공신력을 낮추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사실 지난번 헌법재판소에서의 재판을 우리가 봤을 때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은 일관되게 이 재판은 정치 재판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끌고 갔지 않습니까? 예. 어제 질문에서도 이게 더불어민주당이나 이런 정당들과 사실상 뭐 의견을 주고받고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긴밀한 식으로 관계 유지한 거. 예, 같다. 긴밀한 관계를 예. 유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유도를 했단 말입니다. 예. 근데 결국 이번 재판에 있어서도 이걸 정치 세력화 시키려고 혹은 어제 사실 재판에서 좀 눈길을 끈 부분은 노승일 씨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변호인하고 거의 싸우다시피 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만큼 노승일 씨가 중요한 증인이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이번 국정농단을 밝히는데 가장 크게 역할을 한 게 고영태 씨하고 사실 노승일 부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노승일 부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 의도된 것이다. 이런 것으로 좀 몰고 가려고 했던 게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고 또 최순실 측 변호인이었던 거고요. 그게 큰 전략이라는 말씀이시죠? 전략이죠. 왜냐하면 지금 노승일 부장의 진술은 핵심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판단할 때도. 그럼 이 지금 진술 자체가 무언가 의도돼 있고 예. 계획돼 있고 좀 과장돼 있고 뭐 신빙성이 없고 이쪽으로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어제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최순실한테 2번이나 하고 왜 거기 붙어 있었냐. 예. 결국 이거 지금 내부에서 뭐 자료 모아가지고 뻥 터트려고 한 거 아니냐. 의도된 행동 아니었냐 이런 취지로 이제 질문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노승일 부장은 내가 다른데 취직을 못해서 거기 계속 있었다는 취지로 이제 답을 하면서 이런 걸 가지고 내 진실성을 의심하지 말라는 취지 얘기를 하고. 예. 이경재 변호사 같은 경우도 저 이혼하지 않았냐. 그리고 가족 중에 뭐 검찰 직원 있다고 사상할 얘기를 했네요. 과장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무언가 이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자꾸 이제 씌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노승일 부장이 어제 그 과정에서도 약간 흥분은 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잘 돌파를 했던 것 같아요.